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6일이고요 네,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네, 오늘 아침 뉴스 같이 알아봅시다. 네, 지금 조금 뛰었는데 와, 조금 뛰어도 이렇게 힘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걸어 다니면서 뉴스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항상 보지만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요. 네, 여기에 호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렇게 메말라 가지고 이 호수 밑이 땅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저기 밑에. 와, 장난 아니다.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부터 또 잠깐 먼저 알아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50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4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7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이죠.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올 가을,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하고 그 독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독감도 위험하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독감처럼 매년 찾아오는 이런 계절성 그런 질병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업데이트된 거 새로운 백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접종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겨울이 오기 전까지 접종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히 뛰었나봐요. 뛰어가지고 숨이 고르지가 않네요. 숨이 고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걸으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숨이 차네요. 숨이 차. 그리고 여러분들 지루하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할 때나 그리고 이렇게 뉴스 알려드릴 때 좀 빠르게 말하는 편인데 힘듭니다. 힘들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을 하면서 라샤라는 곳에 지금 봉쇄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푸드 쇼티지 그리고 케이오스 뭐 엄청난 혼돈 속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은 계속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 중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에서는 이 질병 관리를,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관리를 어마무시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이번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처음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뭐 난리라고 하네요. 과연 중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많이 퍼질지 안 퍼질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또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05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유크레인군이 굉장히 잘 싸워져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계속해 가지고 주랭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어마무시하게 궁지로 몰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러시아군이 이렇게 수세에 몰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지고 유크레인군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뉴스들인데 정말 유례 없는 이런 패배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은 계속 코너로 몰리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도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를 보면은 지금 이 푸틴이 계속해 가지고 이 전쟁을 길게 끌고 있으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정치권에서도 푸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이제는 내려와라 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푸틴이 계속 수세로 몰린다고 하면은 아시죠? 도간에 든 쥐는 이렇게 고양이도 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어쩌면은 핵폭탄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푸틴하고 인도 총리랑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면서 인도 총리가 지금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푸틴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빨리 끝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푸틴이 더욱더 많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더 계속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푸틴은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유크레인 탓이다 라고 이렇게 또 헛소리를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저희 동네에 이런 다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 또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다리를 건넌다고 하면은 밑에는 물은 없지만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은 여기 물이 이제 조금 흐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메말라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유크레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6억 달러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죠. 6억 달러나 유크레인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여기 저희 동네 곳곳에서는 무슨 공사 같은 거, 공사까지는 아닌데 뭐 하고 있네요.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달팽이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달팽이고요. 미국 달팽이 어마무시하게 천천히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나와가지고 도로가 젖는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달팽이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달팽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달팽이가 그렇게 많이 짓밟혀가지고 죽는답니다. 저도 자주 밟아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유크레인이 이지움 지역을 다시 탈환을 했지 않았습니까? 수복을 다시 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집단 매장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그마치 450여 명 정도가 여기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간인이라고 하네요. 민간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손이 묶인 채, 그리고 고문을 당한 채, 고문이 당한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집단 매장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러시아 미친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민간인들을 고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해를 해가지고 집단 매장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 예전에 그 뭐 2차 대전 나치들이나 써먹던 그런 방법인데, 러시아는 역시 아주 그냥 썩어 빠진 놈들입니다. 제발 러시아 폭삭 망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 일으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산책길 돌다 보면은 이렇게 또 시크릿한, 시크릿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요런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멍 때리기 또 굉장히 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계속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유엔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는 이번 이지움 집단 매장 사태를 두고 이곳을 현장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간인이 45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집단 매장을 당했다고 하니까 진짜 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2020년도 2022년도 아닙니까? 미래라고 하면은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대전 때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러시아가 유크레인에서 벌이고 있으니까 유엔도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면서 IAEA 있지 않습니까? 국제 원자력 기구, 이곳에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러시아 군들한테 너네들 빨리 철거하라 라고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러시아 군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포리자 원전 폭파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러시아 진짜 썩을 놈들이고요. 제발 좀 빨리 전쟁 좀 끝내고 유크레인에서 빨리 떠나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떠나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랑 손잡고 말이죠. 중국이랑 이렇게 북한이랑 해가지고 세 나라서 그냥 쫄쫄 굶으면서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이렇게 강아지 똥 좀 잘 치우라고 이런 것을 사인을 이렇게 또 붙여놨네요. 이것은 아마 이 집 주인이 이렇게 길거리에 붙여놓은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이 강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을 시키면서 똥오줌을 그냥, 특히 똥이요, 똥을 그냥 안 집어가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저기에다가 글을 저렇게 또 적은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 같은 거, 행정명령에 사인을 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만 생산이 된 그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뭐 세금 혜택도 주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과학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을 더욱더 잘 살리기 위한 법들에 사인을 어마무시하게 해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9%포인트나 올라가지고 뭐 49% 지지율을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자국주의거든요. 좀 자국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어마무시하게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는 입장으로는 뭐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나 오늘도 저희 동네에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조경을 관리를 하고 있네요. 뭐 잔디 자르고 뭐 풀 자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시끄러 죽겠고요. 그러면서 아리조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아리조나 어느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 3명이 자신들이 폭탄을 제조를 해가지고 이 아리조나 대학교에다가 폭탄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 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뒤로부터 이 대학교가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폭발물이 설치가 됐다고 하니까 테러 아닙니까? 테러. 그래가지고 이 아리조나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뭐 400여 명 정도,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뭐 교수들이랑 다 합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대피를 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정작 이 대학생들을 잡고 보니까 뻥이라고 합니다. 뻥카를 쳤다고 하네요. 폭발물 같은 거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냥 지네들끼리 술 마시다가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대학 업무에 방해, 그런 죄, 거기에다가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로 지금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죄를 묻고 있다고 하네요. 죄를 좀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미친놈들이라니까 미국은 이렇게 폭발물에 대해 가지고 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자주 이런 테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놈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있는 맥도날드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카고가 너무나 위험하다,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도대체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카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치안 불안 상황을 면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시카고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해지고 있다고 해요. 시카고에서 범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에서 자주 보지만
시카고에서 이 권총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총격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 우범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좀 흑인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건 사고들이 더욱더 너무나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맥도날드 뿐만이 아니라 보잉, 캐터필러, 뭐 시타델 요런 대기업 회사들에서도 이 시카고에 이렇게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사를 지금 이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카고가 그렇게 지금 치안이 안 좋다고 하네요. 야, 이거 뭐 엄청나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뭐야? 여기 이렇게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놔 가지고, 요런 식물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했구나. 그런데 지금 식물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 꼴보기 싫네요. 꼴보기 싫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박혀 있어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긁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요. 와, 그리고 이 집은, 이야, 풀 보세요. 풀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천장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야, 여기는 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인가 봐요. 여기도 이렇게 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우, 징그럽네. 그러면서 여기 LA 지역, LA까지는 아니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 코로나로 지나가는 91번 이스트바운드, 동쪽으로 가는 이 이스트바운드 91번 프리웨이가 요번 위켄드 주말 동안에 클로즈 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클로즈가 돼가지고 혹시 여기 91번 코로나 지역 91번 이스트바운드 프리웨이를 쓰려고 했던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안 쓰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프리웨이가 막힌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밀릴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저희 동네에는 또 조그만한 놀이터, 그리고 저기에 농구장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또 계속 이렇게 또 산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영국이 조문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조문 행렬로 한 7km나 줄을 서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데이빗 베컴도 영국 여왕 떠나는 길을 12시간 동안이나 서가지고 이렇게 뭐 지켜보았다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영국인들이 엘리자베스 2세 서거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중국에서 재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반도체를 밀어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공장들,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 한 3,500여 곳이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다가 이 반도체 장비를 팔지 못하게 했거든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최첨단 기술이 담긴 그런 기계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계들을 파는 게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합니다. 기계들을.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런 기계, 이런 최첨단 기계들을 팔지 못하게 하니까 중국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이 반도체 시장을 뭐 먹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 개나 줘버려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는 대만하고 한국, 그리고 미국만 이렇게 잘 발전해 나갔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 금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은행에 맡기면은 그 금리대로 돈을 이제 받는 거 아닙니까? 이자를. 그런데 이 금리가 75%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75%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달러를 맡긴다고 하면은 1년에 75%를 돌려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하지만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짓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 바로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요번에 또 금리를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금리를 상승을 한 게 5.5% 금리를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5.5% 금리를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의 금리 75%라고 합니다. 이야, 75%.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그렇게 넣어준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위험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또 디폴트 때리고 그리고 은행에서 나 배째라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르헨티나가 금리가 75%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돈을 안 맡길 거예요.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미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 100%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나저나 여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희 동네에 있는 어느 공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잎사구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열려가지고, 야, 여기 길이 너무 이쁘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동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은 좋은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금리를 5.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75%가 되면서 3년 만에 3년이라면 굉장히 짧은 거 아닌가, 3년 만에 최고의 금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파운드가 지금 또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달러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강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이 파운드화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원 파운드 1파운드당 달러로 1.1달러라고 합니다. 거의 1대1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참 전에는 원 파운드당 2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까, 그리고 영국이 지금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힘든데 영국도 이렇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환율이 미쳤다고 합니다. 거의 1대1이라고 해요. 원 파운드당 원 달러 1.1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이 한국 드라마 수리남 있지 않습니까? 이 수리남의 인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리남이라는 이 남미에 있는 어느 한 나라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 수리남이라는 곳을 완전히 마약 소굴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리남 정부에서는 이 넷플릭스 이 한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수리남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랑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예전에 90년대 때는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마약도 많이 돌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2020년도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다, 예전이랑 또 많이 틀리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수리남 이 드라마를 제가 이제 거의 다 봤거든요. 어제 좀 보다 자가지고 오늘 좀 더 봐야 되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잘 보고 있고요. 역시 한류는 대박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렇게 견제를 해가지고 원유 같은 것들 제대로 뽑아 올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 뒤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랑 이렇게 또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원유를 이제 조만간 뽑아낼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준비가 됐다. 안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원유를 뽑아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자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마두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원유를 또 뽑아내 가지고 많이 수출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러면서 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에 있는 어느 한 학교에서 10대라고 합니다. 10대가 수제총을 만들었다고 해요. 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가져왔다고 하네요. 학교에 가져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자신이 만든 이 수제총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떨어지면서 키보드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 총이 장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총이 발사가 되는 바람에 그 옆에 있었던 10대 친구가 학교 안에서 총격을 입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무슨 다툼은 없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총을 가져와 가지고 자랑을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뭐 절대로 뭐 싸워 가지고 총을 발사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뭐 태국 같은 곳에서도 이런 학교 내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요. 왜 수제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페덱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장을 마감을 한 뒤에 페덱스에서 기업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 기업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야,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잘 안 나와가지고 오늘 페덱스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23%가 빠졌다고 해요. 23% 지금 페덱스 주가 폭락을 하고 있고요. 페덱스가 어닝 쇼크를 내놨는데 EPS 있지 않습니까? 어닝 펄 쉐어가 예상을 하고 있던 게 $5 정도였는데, 그런데 어닝 펄 쉐어 $3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어닝 쇼크가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페덱스 같은 곳이 배달을 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달을 하는 업체에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페덱스가 전 세계를 무대로 해가지고 배달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난리고요. 진짜 주식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월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 월드뱅크에서도 아마도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라는, 누가 여기다 똥을 싸놨어. 강아지인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커다란 강아지인가 봐요. 똥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월드뱅크에서도 아마도 내년쯤에 좀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IMF 있지 않습니까? IMF 역시 내년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뭐 굉장히 불안하네요. 제가 이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막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돌아버리겠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월드뱅크나 IMF에서는 아직도 더 내려갈 길이 남았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지하가 남았다 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한편으로 많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답답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어요. 기업 실적들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런 회사들에서 CEO들이 지금 계속 사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CEO들이 옷을 벗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금 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더 심각하게 온다고 하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나 전세계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선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푸틴 이 또라이 새끼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러면서 우버 있지 않습니까? 우버가 18세 굉장히 새내기 해커한테 뚫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좀 새내기 해커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로 우버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해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8세 해커한테까지 뚫리는 우버라고 하니까 이 우버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 4%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내려간 이유는 달러가 강세인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은 또 유가가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85달러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렇게 딱 도착을 했네요. 야, 정확하게 제가 잘 맞춰가지고 산책을 잘 하면서 이렇게 뉴스도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끝낼 수 있네요. 그나저나 저희 집에 여기에 새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이 있다가 새가 2마리가 부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 2마리랑 그리고 어미새랑 모두 다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고요. 지금 저기 자리가 조금 더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깨끗하게 치워줄 생각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이 불금이지 않습니까? 불금 때 즐거운 불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